진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를 밟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오늘 이 경기의 승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순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홈팀 고양 하이FC 안산경찰청과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베테랑 이광재가 오랜만에 골맛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광재 선수가 교체 투입된 이후에 네.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좋은 위치 선정으로 득점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이후에 아쉽게 빠르게 실점을 하게 되면서 1대1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정팀 서울 이랜드FC 최근에 주민규와 타라바이가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두 선수가 서울 이랜드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영근 선수도 2경기 연속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김영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4골을 서울 이랜드가 기록하는 과정에서 네. 4골에 모두 관여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주간 위클리 베스트 11에도 뽑혔고 네. 그 경기 당시에 MOM 맨 오브 더 매치에도 지금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서울 이랜드FC 초반 6라운드까지는 승리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공격력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생팀이다 보니까 네. 좀 K리그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홈팀 고양 하이FC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강진훈 골키퍼, 김성식, 안동은, 이상돈, 하인호, 이도성, 김준태, 박정훈, 진창수, 오기재 그리고 김유성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고양은 센터백이 라인업 선발 출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원래 5번 오주호 선수가 경기 출장을 계속해서 선발 출장을 했었는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연세대를 졸업하고 네. 이제 K리그에 입단한 김성식 선수가 오른쪽 센터백으로 선발 출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서울 이랜드FC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김영광 골키퍼, 김재성, 윤석열, 황도현, 신일수, 조원희, 김영근, 김창욱, 보비, 타라바이 그리고 주민규가 먼저 그라운드를 밟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당한 미첼 선수가 결장을 하게 되겠고 네. 그 자리를 신일수 선수는 이제 고려대를 졸업하고 K리그에 입단한 자유선발로 입단한 신일수 선수 원래 네.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키가 굉장히 크고 또 파워풀하고 공중볼이 좋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에서는 또 센터백으로 황도현 선수와 함께 오른쪽 센터백으로 맞대결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양팀 선수들 경기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요. 홈팀 고양 하이FC 사실 윤석희 선수와 같은 신인 선수들로 재미를 많이 봤었는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부상이 잦아지면서 전력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고양은 외국인 선수 없이 네. 국내 선수들로만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엔 득점인데 수비는 되지만 득점이 되지 않으면서 어려운 경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는 네.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 상반기까지 있었던 알렉스 선수와 같은 그런 득점력 있는 선수가 한 명이 있다면 네. 지금 순위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갈 수 있는 팀이 바로 이 고양 하이FC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양팀 선수들 모두 자리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제 곧 K리그 챌린지 11라운드 고양 하이FC 대 서울 이랜드FC의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경기를 하면 많이 지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덥고 햇빛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선수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오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의 왼쪽이 홈팀 고양 하이FC, 화면의 오른쪽이 원정팀 서울 이랜드FC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측면으로 돌파를 시도해봤던 고양. 하지만 공이 바로 돌아오고요. 자, 오늘 경기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자, 반대편으로 때려놨죠. 앞쪽으로 잘 달려가는데요. 타라바이 꺾으면서 안쪽으로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찬스예요. 달려오면서 태클 바로 걷어냅니다. 자, 지금은 고양 선수들이 뒤쪽에서 빠르게 커버를 해주면서 위험한 찬스를 벗어났습니다. 네.
재밌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네. 주민규 선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서울 이랜드 지금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팀 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주민규 선수. 이 주민규 선수는 지난 시즌까지 고양 IFC에서 미드필더로 뛰었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친정팀을 상대로 경기를 펼치게 되는 주민규입니다. 진창수 선수가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지금 측면 돌파를 시도했고요. 네. 크로스를 올렸지만 지금은 김재성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태클로 막아냈습니다. 네. 경기 초반부터 한 번씩 주고받은 양 팀입니다. 고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11명의 선수들이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팀의 헌신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크로스 올라왔는데요. 지금은 김영광이 바로 잡아냅니다. 김영광 선수 정면으로 간 코너킥이었기 때문에 쉽게 공격 찬스가 부산이 됐고요. 네. 김영근이 열심히 쫓아가 보지만 먼저 처리했습니다. 강진웅이 골킥을 준비하고 있고요. 하프라인 너머까지 멀리 쳐줬습니다. 헤딩. 김유성 선수가 굉장히 공중볼이 좋습니다. 네. 고양의 공격 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플레이입니다. 강준웅 선수의 좋은 킥력을 이용해서 전방쪽으로 김유성 선수의 머리 쪽에 맞추면 네. 이 김유성 선수가 머리를 떨궈주는 볼을 양쪽에 빠른 진창수 선수라든지 박정훈 선수가 세컨볼을 따내는 이런 공격 형태를 많이 가져갑니다. 네. 김유성 선수 클래식 경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예전에는 광주 FC에서도 뛴 적이 있고 올 시즌 강원전에서 2골을 기록한 김유성 선수입니다. 파울. 또 이제 경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점이 있습니다. 네. 신일수 선수, 네. 고려대를 이제 재학 중에 이제 서울 이랜드에 입단을 했고요. 네. 또 반대로 오늘 선발 출장을 하게 된 김성식 선수. 네. 또 연대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온 김성식 선수. 이 두 선수의 이제 라이벌 구도도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앞쪽으로 잘 열렸는데요. 보비가 달려가지만 바깥쪽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또 윤석열이었습니다. 또 이 두 선수가 신일수 선수와 김성식 선수, 이 두 선수가 또 지난해 연고전에서 치열하게 또 경기를 펼쳤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오늘 경기 또 재밌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대학 시절부터 라이벌 의식이 강하겠군요. 자, 지금은 뒤쪽에서 밀었습니다. 위험한 장소에서 파울이 발생했습니다. 자, 안동훈 선수가 주민규 선수를 뒤쪽에서 밀었기 때문에 네. 지금 확실히 페널티 박스 밖에서 그렇습니다. 밀린 장면이었거든요. 네. 자, 지금 경기 초반 이런 상황은 고양이에게 좋지 않습니다.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파울을 내주는 것은 좋은 키커들이 많은, 프리키커들이 많은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는 좋지 않은 그런 네.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 4분 서울 이랜드 FC가 프리킥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는 김영근 선수의 왼발 뚝 떨어지는 드랍성 그런 프리킥도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또 김재성 선수의 오른발로 감아차는 킥도 날카롭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키커의 김영근과 김재성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찰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요. 박스 안쪽에서 선수들 자리 다툼이 치열합니다. 주심이 휘슬 불었습니다. 자, 김영근 선수가 김재성이 직접 김재성이네요. 차는데요.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김재성 선수가 지금 오른발로 강하게 감았는데 네. 김우성 선수를 맞고 지금 볼이 아웃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이랜드 FC의 코너킥입니다. 곧바로 이어서 좋은 기회 맞이하는 서울 이랜드 FC. 서울 이랜드는 또 이 세트피스가 굉장히 좋아요. 네. 자,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세트피스로 득점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 고양 같은 경우에는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지금 골키퍼 앞쪽에 4명의 선수들이 지역적으로 위치해서 있고 나머지 4명의 선수들이 대인 방어를 하는 그런 형태고요. 그렇습니다. 펀칭으로 걷어냈습니다. 지금 강준웅 선수가 힘들이지 않고 공을 정확하게 스트라이크하면서 펀칭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자칫 역습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침착하게 서울 이랜드 FC 선수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조원이 쪽으로 빨리 꺾어줬습니다. 지금 조원희 선수가 너무 여유롭게 지금 볼을 컨트롤하다 보니까 네. 상대 압박에 패스 코스를 차단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양의 드로인 오른쪽 측면에서 앞쪽으로 던져줬습니다. 백헤딩. 방금은 큰 충돌이 일어났는데요. 오늘 경기 초반부터 양팀 선수들이 볼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다행히 두 선수 모두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도현 선수와 오기재 선수의 충돌로 보였는데 이 장면이죠. 자, 크로스 올라갔고요. 크로스 올라온 거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자, 진창수 선수 아직 살아있는데요. 오늘 진창수 선수 굉장히 좋습니다. 끝까지 집중력 발휘해봅니다. 자, 차단 당하긴 했지만 굉장히 오늘 적극적인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라인 따라서 공 나가지 않았습니다. 중앙 부근에서 오른쪽 측면으로 벌려줍니다. 김준태가 다시 왼쪽으로 차근차근 그림 그려나가고 있는 고양입니다. 높게 뜬공 헤딩 경합, 이어서 곧바로 앞쪽으로 높게 차줬습니다. 왼쪽으로 윤석열 바로 꺾어서 중앙 쪽으로 올려줬습니다. 헤딩. 양팀 모두 쉽사리 돌파가 되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고양은 각자 포지션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나가면서 웬만해서는 지금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수비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네, 앞에서 공격수들, 고양의 공격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지금 볼에 접근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압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 FC 선수들이 쉽사리 지금 전방 쪽으로 볼 투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고양도 이제는 골 욕심을 내는 모습입니다. 뒤쪽에서 앞쪽으로. 자, 고양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경기 스타일, 지금과 같은 경기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상대 볼을 끄는 이후에 역습을 시도하려고 할 겁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상대가 공격하는 상황에서 지금 서울 이랜드는 굉장히 많이 벌려서 지금 공격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도중 차단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찬스를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역습 찬스를 지금 노리고 있는 그런 고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영근이 보비를 보고 차줬지만 패스가 좀 길었습니다. 한 명 나오고. 고양의 드로인 형도 안 돼. 쉽게 던질 곳을 찾지 못하는데요. 곧바로 방향 바꿔줬습니다. 높게 뜬 공. 측면에서 진창수 자, 진창수 선수 오늘 좋아요. 돌파 시도, 하지만 걸려 넘어졌습니다. 뒤쪽에서 김재성 선수가 다리를 걸었기 때문에 지금 파울이 맞고요. 네, 진창수 선수 오늘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가벼운 몸놀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몸동작으로 김재성 선수를 속이면서 벗겨냈는데 뒤쪽에서 이제 뒤늦게 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파울입니다. 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얻어가는 고양입니다. 자, 반대로 고양 입장에서는 이 세트피스 상황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또 득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는 집중력 있게 지금 자기가 마크해야 될 선수를 잘 품에 안고 다니면서 막아야 되겠습니다. 네, 올라왔습니다. 길게 바깥으로 그대로 나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킥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찬스를 좀 잘 살 필요가 있는데 저런 세트피스 하나하나 좀 집중력 있게 키커들이 처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 10분이 지난 상황,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고요. 아직까지 스코어는 0대0, 득점이 없습니다. 자,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도 지금 쉽사리 지금 경기 운영을 공격 작업을 잘 펼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백헤딩, 논스톱 패스로 좋은 패스였습니다. 오늘 김재성 선수와 진창수 선수의 이 매치업 계속해서 이제 붙게 될 것 같은데 네,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뒤쪽으로 꺾어줬습니다. 다시 돌려받으면서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앞쪽으로 한 번에 쳐주는데요. 박스 안쪽에서 김영광이 뛰어올라 잡습니다. 지금 김성식 선수가 전방에 뛰어들어가는 김유성 선수를 향해서 이제 롱볼을 활용을 했는데 네, 킥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수비에 치중을 하다가 한 번의 기회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고양입니다. 자, 주민규죠. 들렸는데요. 앞쪽에서 주민규. 하지만 컨트롤하지 못하고 뺏겼습니다. 충돌이 있었지만 파울 아니었습니다. 바로 공을 뺏어내는 고양. 가슴 트래핑 이후에 앞쪽으로 달려나갑니다. 오른쪽으로 벌려줬습니다. 자, 찬스예요. 김유성 꺾어줬는데요. 박스 안쪽에서 박정훈.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혼전 상황 이후에 공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 서울 이랜드는 여기에서 빠르게 공격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앞쪽으로 잘 연결이 됐고요. 중앙 쪽에서 역습이에요. 달려 나옵니다. 김영근이 측면으로 윤석열 꺾어서 올려줬습니다. 크로스 헤딩! 자,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이게 빗나가는. 네, 자, 하지만 지금 굉장히 위협적인 찬스 잘 만들어냈습니다. 윤석열 선수가 오버래핑 타임이 약간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오버래핑까지 올라왔고 자신이 이제 왼쪽에 서 있지만 오른발을 사용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한 이후에 오른발로 강하게 올렸는데 네. 이것을 타라바이 선수가 헤딩으로 잘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라바이 선수 키는 큰 편이 아닌데 헤딩에서도 참 좋은 감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키가 한 170 초반대인데 네, 지금 헤딩으로만 지금 2골을 넣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헤딩 능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쪽으로 멀리 차준 공 머리 맞고 뒤쪽으로 깊게 들어갑니다. 전방 압박이 치열한데요. 윤석열, 타라바이의 헤딩. 주민규, 자, 파울이죠. 두 명 사이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준규 선수가 지금은 방향을 틀어서 몸 동작을 이제 페인팅 동작을 섞어가면서 이제 빈 공간 쪽으로 드리블을 치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은 고양 선수들이 적절하게 끄는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김준태 선수와 엉켜 넘어졌습니다. 올 시즌 6개 골을 기록하고 있는 주민규. 자, 지금은 김영근 선수 팔에 맞았다라는 그런 판단인가요? 자, 지금은 빠르게 진행하려다가 제지를 당했죠. 김준태 선수 볼이 정지된 상황에서 볼을 차야지 저렇게 볼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볼을 차면 안 되죠. 네, 자, 선수들이 저런 건 기본입니다. 박정훈 안쪽으로 깊게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김영광이 침착하게 처리했습니다. 김영광 빠르게 앞쪽으로 차준 공. 김영광 선수의 킥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네, 지금 서울 이랜드 FC 페이스북 페이지에 또 김영광 선수의 저 아웃프런트 킥 네. 저 동영상이 또 올라왔거든요. 저도 한번 보고 왔는데 굉장히 잘 차더라고요. 차는 족족마다 네. 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공을 보내는 그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네, 한번 축구 팬들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이 그 골키퍼의 시야에서 또 찍었기 때문에 그렇죠. 공이 이제 휘어서 들어오는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봤습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에서 보는 것과는 또 직접 볼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관을 오셔서 많은 선수들의 기량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깥으로 나가서 서울 이랜드 FC의 드로인으로 이어지고요. 자, 지금은 김민재 선수, 네. 칼라이 미첼 선수, 지금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선수들의 화면에 지금 나왔고요. 부상을 입으면 그 동료들이 경기를 뛸 때 좀 답답하겠어요. 나도 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그런 같은데요. 생각이 있겠죠, 당연히. 네.
공중볼 경합이 치열했고요. 조원희 선수가 굉장히 높은 점프력을 활용해서 지금 공중볼을 따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서울 이랜드 FC 서두르지 않고 뒤쪽으로 공을 돌립니다. 김영광, 황도현 낮고 빠르게 앞쪽으로 찔러줬습니다. 곧바로 앞쪽으로 크로스. 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진웅이 나와서 품에 안깁니다. 강진웅 선수가 빠른 판단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좋은 선방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금 경기 초반 굉장히 날씨가 덥고 선수들이 뛰기에 적응이 잘 되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요즘 날씨가 계속해서 더웠기 때문에 훈련 시간이 보통 3시 넘어서 오후에 훈련을 하더라도 4시 근처에 그렇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2시에 경기를 한다는 게 약간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다가 또 30도 가까운 체감 온도는 30도가 훨씬 넘을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기 초반 경기를 하기에는 아직 몸이 덜 풀린 상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좀 호흡이 터져야 되겠죠? 뒤꿈치로 방어해냈습니다. 자, 뺏어냈는데요. 진창수 박스 안쪽에서 슈팅 막아냅니다. 제가 진창수 선수 오늘 몸 상태가 예사롭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계속해서 김재성 선수가 위치해 있는 서울 이랜드의 오른쪽에서 지금 진창수 선수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김재성과 진창수의 대결. 아직까지는 진창수가 앞서는 모습입니다. 잘 뺏어냈는데요. 주민규 측면으로 빼줬습니다. 잘 타라바이 열어줬어요. 앞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보비 크로스죠? 보비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반대쪽으로 길었는데요. 자, 나갔다가 들어왔다라는 네. 제2부심의 판단입니다. 부심의 깃발이 먼저 올라오면서 크로스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주민규 선수 폼이 완전히 올라온 모습입니다. 지금 완전히 물이 올랐습니다. 네. 이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 미드필더를 소화했던 선수가 맞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전방에서의 그런 골 결정력이라든지 몸싸움 굉장히 좋아요. 네. 오늘 친정팀을 상대로 가장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바로 주민규 선수입니다. 강진웅의 골킥 오른쪽 측면으로 헤딩 뒤로 흘렀고요. 전반전 20분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오늘 경기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선수들이 한 명씩 이제 꼽아드리면 네. 고양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진창수 선수 네. 오늘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무래도 주민규 선수나 타라바이 선수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남들이 다 주민규라고 할 때 주민규라고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네. 김창욱 선수를 꼽아드리고 싶습니다. 김창욱 선수요. 네, 김창욱 선수 같은 경우에 오늘 지금 미드필더를 보고 있는데 공격형 미드필더를 소화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빈 공간을 들어가서 볼을 잡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리고 또 이 선수가 올 시즌 지금 골을 기록하고 있지 못하지만 네. 지난 경기에서는 또 페널티킥을 또 얻어내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 선수 오늘 정도에 한번 데뷔골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인 김경원 해설위원의 말씀처럼 과연 김창욱 선수의 활약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앞쪽으로 찔러주는 공 짧은 패스 잘 연결됐습니다. 조원희 바깥쪽으로 윤석열 반대쪽을 봤습니다. 자, 잘 내려줬고요. 오른쪽에서 잘 연결이 됐고요.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하지만 태클로 차단. 연속적인 태클로 공을 끝까지 지켜내는데요. 자, 고양 선수들이 수비가 제1동작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2동작, 3동작, 4동작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골을 향한 집중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경기에 임하는 자세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고양의 팀 컬러입니다. 챌린지 11개 구단 중에서 이렇게 끈끈하게 수비를 하는 팀이 별로 없거든요. 네. 이 고양의 팀 색깔 특유의 이영무 감독의 어떻게 보면 이영무 감독 선수 시절의 그런 모습들을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독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네. 감독이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러한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챌린지 리그에서 짠물 수비의 대명사로 통하고 있는 고양 하이 FC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영무 감독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표정이 아주 밝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영무 감독 하면 7, 80년대 때 최고의 국가대표 선수였거든요. 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제 그때 당시에 한일전을 하게 되면 일본 선수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역 방어 개념이 없고 대인마크 개념이었기 때문에 네. 이영무 선수가 엄청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산소 탱크였던 박지성 선수보다 뛰는 양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일전을 하게 되면 일본에서는 이영무 선수를 막기 위해서 선수를 2명을 바꿨다고. 그러니까 전반전에 이영무 선수를 마크했던 선수 한 명이 전반전 끝나고 나오면 체력이 이제 바닥이 나기 때문에 또 후반전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전반전 끝나고 바로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정도까지 이게 과장된 게 아니고 정말 사실 있었던 그런 이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단한데요.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영무 감독이 예전에 선수 시절에 골을 넣었던 장면들을 보면 멋있는 골이 없어요. 멋있는 골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 이란의 그 테헤란 그 악명 높은 그 스타디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30m 중거리 슈팅. 대단한 슛이네요. 그 골은 정말 멋있는데 나머지 골은 다 그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워 먹는 골. 그만큼 이제 골이 멋은 없지만 그 정도로 집중력이 높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력. 그런 장점이 있었다라는 선수였던 거죠. 그렇군요. 이영무 감독의 모습 사실 큰 체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멋진 활약을 해주었던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키가 한 160 중후반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작은 체격이지만 정말 열심히 뛰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그런 레전드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지도자를 보고 또 많이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 고향 선수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뛰는 매 경기마다 그런 게 보이거든요. 사실 이제 고향 선수들이 뭐 개인적인 능력이 그렇게 월등히 뛰어난 선수들이 아니지만은 팀의 헌신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챌린지에서도 상위권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라이언 존슨 선수인가요? 네, 지금 자메이카 출신의 라이언 존슨 선수죠.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아직까지 양팀 모두 교체 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하면 안 되죠. 전반 초반인데 사용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역습이에요. 앞쪽으로 한 번에 잘 찔러줬습니다. 자, 이거는 방금 장면은 이거는 카드가 나오죠.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손이 확실히 올라왔던 모습이었고요. 자, 지금 카드가 안 나왔네요. 타라바이 선수에게 카드가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타라바이 선수가 이 경기 중에 보면 좀 이런 그 플레이가 좀 약간 되게 의외의 행동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공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골 넣는 상황이라든지 헤딩하는 상황 그런 상황 보면 170도 안 되는 선수가 170? 그 정도 되는 선수가 헤딩골을 넣을 때 보면 굉장히 공에 대한 집중력, 집착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저런 상황도 어떻게 보면 경기에 대한 그런 욕심이 불러내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승부욕이 있는 선수고요. 승부욕, 그렇죠. 굉장히 그렇게 승부욕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굉장히 돌려서 얘기를. 방금 파울 장면에서 옐로우 카드가 한 장 나왔습니다. 경기 중에도 또 어필이 많아요. 또 진창수죠. 측면에서 진창수인데요. 굉장히 빠릅니다. 안쪽으로 꺾어줬고요. 하지만 각도가 맞지 않으면서 김영광 품에 안깁니다. 김재성 선수 오늘 경기 지금 되게 많이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계속해서 당하고 있거든요. 진창수의 크로스를 받아서 김유성이 슈팅을 시도해봤지만 발에 맞지 않았고요. 서울 이랜드 FC의 역습 찬스. 김성식 선수가 주민규 선수를 마중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몸으로 체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돌파 과정에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지금은 바비 선수가 왼쪽 측면을 허물 때 지금 고양이 선수 하이노 선수가 파울을 보냈습니다. 네. 오른쪽 측면에서 프리킥인데요. 전반 25분 서울 이랜드 FC의 프리킥. 조금은 멀지만 충분히 세트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오른쪽 측면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헤딩 들어갑니다. 스코어 1대0. 자, 주민규인가요 또? 서울 이랜드 FC가 1대0으로 먼저 앞서갑니다. 주민규. 자, 주민규 선수가 세레모니를 하지 않습니다. 친정팀을 배려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또 주민규 선수와 어제 또 이야기를 나눠본 이제 시즌 초에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네, 고향 팀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물론 자기가 지금 올 시즌에는 이제 팀을 떠나지만 2년 동안 고향에서 배운 게 정말 많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경기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파울은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네.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네. 프리킥으로 지금 실점을 하는 고향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고향까지 원정 응원을 온 서울 이랜드 FC의 서포터즈들 굉장히 열광적인 응원 보내주고 있고요. 친정팀을 상대로 선취골을 뽑아낸 주민규, 세레머니를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대단합니다. 지금 벌써 7골이거든요. 네. 선발 출장 1, 2라운드, 3라운드까지 선발 출장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좋은 득점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진창수죠? 뺏겼는데요. 측면에서 진창수 모서리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슈팅! 낮게 깔리면서 김영광 손으로. 진창수 선수가 잘 접고 슈팅까지 이어갔지만 지금은 볼이 너무 약했네요. 네. 그냥 주민규라고 할 걸 그랬어요. 지금 김창욱 선수 얘기를 했었는데 네. 하지만 시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김창욱 선수를 저는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 또 진창수 선수, 고향에선 진창수 선수를 한번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민규 선수가 네. 확실히 키플레이어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해설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주민규 선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었죠. 당연히 주민규 선수는 골을 넣을 것이다. 네. 하지만 다른 선수를 한번 예측을 해봤던 거고. 이미 늦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진창수 선수의 이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지금 날카롭고 이제 슈팅에서 마지막 결정력이 이제 조금 전에도 아쉬웠는데 네. 지금 상대 측면까지 파고 들어가고 중앙까지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지금 김재성 선수가 공격보다는 좀 수비에 조금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이 드네요. 진창수 선수 85년생이고요. 자, 또 뺏었고요. 뺏겼는데요. 가운데로 내줬습니다. 보비 다시 뒤쪽으로. 자, 주민규 선수가 전방에서 이제 볼을 잡으면 상대 골키퍼들이 제일 먼저 뒷걸음질을 칩니다. 네. 왜냐하면 그 강원전이었죠. 네. 그 하프라인에서 볼을 뺏은 이후에 중거리 슈팅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그 골이 굉장히 각인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지난 라운드 충주와의 경기에서도 그때 당시에 충주 골키퍼 하프라인에서 준규 선수가 이제 상대 볼을 차단했을 때 네. 충주 선수의 볼을 차단했을 때 뒷걸음질을 먼저 치더라고요. 네, 또 슈팅을 때릴까봐. 선수의 스타일이 수비에 큰 영향을 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전의 상황도 강진웅 선수가 준규 선수가 볼을 뺏으니까 뒷걸음질 치는 장면을 보였었거든요. 네, 앞쪽으로 툭 차서 올려줬습니다. 헤딩 차단. 뒤쪽으로 흘러나온 공 태클. 하지만 피했습니다. 지금 나가지 않았지만 신일수 선수의 발이 높았습니다. 네. 자, 충돌이 이거는 있었고요. 카드가 나오네요. 결국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신일수 선수가 옐로우 카드를 한 장 받습니다. 자, 신일수 선수가 다시 나오죠? 이 장면이죠. 자, 근데 이 장면은 연기가 좋았어요. 네. 지금 뭐 어디 닿지는 않았는데 지금 연기가 굉장히 좋았고 신일수 선수가 저럴 때는 노려내줘야 됩니다. 물론 저런 상황에서는 자기가 안 했으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냥 잘못을 시인하는 그런 네. 인정을 해야겠죠. 제스처를 취해주면은 심판이 카드가 나올 것도 안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멀리 찾은 공 높게 떴습니다. 아직은 어린 선수 박스 때문에 안쪽. 찬스요. 돌면서 슛! 하지만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진창수 선수였죠. 또 굉장히 멋진 장면이 나왔습니다. 진창수 선수가 오늘 지금 굉장히 터닝 슛 동작에서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서 네. 슈팅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볼을 잡아놓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무릎으로 첫 번째 터치 이후에 곧바로 터닝 슈팅. 하지만 슈팅으로 아쉽게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골키퍼들이 제일 맞기 어려운 슈팅이 터닝 슛이에요. 앞쪽으로 띄워줬는데요. 이번에도 김영광 손으로. 자, 이번에는 잘못 때렸어요. 좀 길었죠. 그렇죠. 지금은 아웃프런트에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서 지금 사이드 쪽으로 나갔습니다. 네. 이상돈 선수의 모습이 나왔고요. 많은 분들이 원정 응원을 오셨군요. 서울 이랜드 FC의 서포터즈들입니다. 뺏어냈습니다. 앞쪽으로 역습 찬스. 자, 오기재죠. 박스 안쪽에서 접었습니다. 자, 슈팅! 달려나오는 슈팅!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1대1! 고양이 득점 많이 합니다. 김유성이 김유성.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네. 김유성이 해줬습니다. 스코어 1대1. 동점 상황입니다. 김유성 선수가 이 선에서 타이밍을 보면서 지금 크로스 타이밍에서 미리 들어가 있지 않고 뒤쪽에서 타이밍을 보면서 크로스가 올라간 이후에 전력 질주하면서 들어오면서 슈팅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면서 골을 기록하는 김유성 선수. 그렇습니다. 크로스가 조금은 불안했었는데 김유성이 침착하게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올 시즌 3골을 기록하고 있는 김유성. 자,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네요. 네. 스코어는 1대1. 균형이 다시 맞춰졌습니다. 앞쪽으로 한 번에 찔러줬는데요. 타라바이가 따라갑니다. 선수. 공 잡았습니다. 네, 바깥으로 나가면서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자, 이상돈 선수의 침착한 수비. 돌파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네. 코너킥으로 지금 잘 잘라냈고요. 지금 경기가 오늘 득점이 또 왠지 많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전반 30분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2골이 나오면서 난타전이 예상되는 오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서울 이랜드 FC가 어떻게 보면 챌린지의 닭공이라고 할 정도로 네. 공격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는 팀이거든요. 네. 오늘 한번 많은 득점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코너킥 올라왔습니다. 펀칭 뒤로 흘렀고요. 곧바로 걷어냅니다. 꺾어서 앞쪽으로 차준 공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강진웅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강진웅 선수 오늘 경기 세트피스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볼을 왔을 때 침착하게 볼을 걷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고양이 역습 찬스인데요. 측면에서 진창수 앞쪽으로 하지만 차단당했습니다. 이 서울 고양 하이FC의 이 공수 전환 속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서울 이랜드 FC가 굉장히 고전을 토스 하고 올라왔습니다. 있습니다. 헤딩! 머리에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볼 안 나갔죠? 김재성이 살려냈습니다. 자, 오기재 선수가 지금 헤딩을 시도했지만 머리에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서 지금 볼이 바깥쪽으로 흘러나갔고요. 네. 오기재 선수의 등을 맞고 바깥쪽으로 흘러나갔었고요. 동점골이 나온 이후에 경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못지않게 양 팀의 서포터즈들도 응원전을 펼치고 있고요. 오늘 경기 아주 재밌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뺏겼는데요. 역습 찬스 찔러줬습니다. 박정훈 박스 안쪽에서 하지만 앞에 수비 2명 꺾어줬습니다. 김준태 살짝 내줬고요. 차단당했습니다. 고향의 선수들의 이 공수 전환 속도 그리고 볼에 대한 접근 속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서울 이랜드 진영에서 좋은 찬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방 압박이 빛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도성이죠? 이번에도 공을 뺏었습니다. 이도성. 자, 이도성 선수는 찬스가 나면 슈팅을 때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득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반대쪽으로 멀리 열어줬지만 진창수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진창수 선수가 끝까지 골 쪽을 향해 나가면서 다이렉트로 슈팅을 때리는 상황이었고요. 자, 안동훈
선수가 거칠게 지금 뒤쪽에서 주민규 선수를 다뤄주고 있네요. 네. 주민기 선수의 심정도 조금 복잡하겠습니다. 쪽으로 꺾어줬고요. 타라바이 침착하게 두 명 제치고 앞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주원이 뺏겼고요. 이번에도 고향의 역습 찬스입니다. 중원 쪽에서 잘 끊어냈고 앞쪽으로 직접 자, 치고 달립니다. 오른쪽으로 이두성이죠. 열어놨습니다. 이두성 크로스 들어갔습니다. 슈팅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2대1. 역전에 성공하는 고향입니다. 하지만 옵사이드입니다. 아, 옵사이드였습니다. 깃발이 먼저 올라왔군요. 자, 진창수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옵사이드네요. 아, 저도 지금 외칠 거 다 외쳤거든요. 네. 아쉽게 옵사이드로 스코어는 여전히 1대1 골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원이 빠르게 달려옵니다. 왼발 슛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조원이. 자, 이게 뭔가요? 네, 이게 스코어 2대1. 이게 경기가 정신없이 진행이 됩니다. 네, 조원이가 곧바로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스코어 2대1. 자, 이게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고양 네. 입장에서는 득점인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득점으로 기록이 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어수선한 상황에서 서울 이랜드 FC는 빠르게 공격을 진행을 했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조원희 선수가 이래서 노련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선수들이 지금 정돈되기 전에 아무도 예측하지 그렇죠. 못한 타이밍이었거든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강하게 지금 왼발로 때렸는데 이게 또 원바운드가 되면서 굉장히 맞기 강진호 어려운 선수가 맞기 골이었습니다. 네, 코스로 올라갔습니다. 네, 고향의 진창수의 골이 옵사이드가 되면서 어수선한 틈에 조원이가 곧바로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스코어 2대1. 또 이 한 가지 좀 지적을 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오늘 경기 해설을 준비하면서 이제 고향 경기 두 경기를 보고 왔는데, 네, 이 강진웅 선수의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이제 상대가 슈팅을 때리기 전에 제자리에서 한번 점프를 뜨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골키퍼 코치들이 하는 얘기들이 불필요한 습관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군요. 왜냐하면 제자리에서 한번 준비 동작을 하고 점프를 하고 뜨게 되면 슈팅을 때린 이후에, 자, 이 장면 멀리 올려준데 헤딩 자, 이 장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제자리에서 점프를 뜨고 내려오는 착지되는 시점에는 네. 이미 상대 선수는 슈팅을 때려서 공은 상대 선수 발에서 떠났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도 좀 전에 조원희 선수가 때릴 때에도 강진웅 선수가 제자리에서 뛰면서 이미 타이밍이 늦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아까 조원희 선수 코스가 좋았지만 어떻게 보면 슈팅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자, 코스가 좋았지만 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자리에서 점프를 뜬 이후에 내려오면서 타이밍의 문제. 그렇죠. 다이빙을 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실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제가 어떻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상주 상무와의 경기에서 마지막 골, 네 번째 골이었나요? 한상훈 선수가 왼쪽에서 프리킥을 찼을 때 그때 상황에서 제자리에 뜨면서 막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못 막으면서 실점을 했었거든요. 네. 저런 부분을 좀만 고친다면 더 좋은 그런 골키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고향 짠물 수비의 핵심 강진웅 선수인데 그런 습관이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게 네,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팬분들께서 놓치시는 그렇죠. 아니, 부분을 네. 이제 이게 그러라고 이제 제가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김경원 해설위원께서 그렇죠. 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규가 골을 넣을 거라는 걸 맞출 수는 있지만 이런 거는 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분이 바로 김경원 해설위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축구 팬들은 또 그런 부분들을 보면 또 이제 자기 팀의 이제 골키퍼,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골키퍼가 또 이제 그런 습관이 있지 않는지, 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또 보면 이제 축구를 더 깊게 네.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 선수들마다 특유의 습관이나 버릇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각자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이제 11명이 하는
그대로 슈팅! 원바운드가 되면서 골키퍼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바비 선수가 왼발로 지금 다이렉트로 때리는 상황이었고요. 네. 이 축구가 이 11명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재밌는 그런 스포츠죠. 네. 사람이 각기 다 다르듯이 이 11명이 누가 11명 중에 한 명이 바뀌더라도 그 한 명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공격, 다른 수비 스타일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축구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구기 종목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지금 서울 이랜드는 계속 가운데 넣는 패스가 끊기고 있거든요. 쪽으로 뺏어냈는데요. 뒤로 돌면서 크로스 올리지 못했습니다. 조원이 발에 맞고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황급히 걷어냅니다. 자, 오늘 골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고향의 침투 굉장히 매섭습니다. 날카롭고요. 고향의 장점인 이 전방 압박을 서울 이랜드가 계속해서 자신들만의 고집스러운 짧은 패스로 고집스럽게 지금 뚫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게 성공이 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고향에 찬스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 골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다득점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앞쪽으로 높게 띄워준 공 수비수가 처리했습니다. 전반 42분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1대2. 고향이 1점이고요. 서울이 2점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골은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스코어를 보통 2대1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점, 2점 하니까 네. 예. 저는 꽃놀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홈팀과 원정팀 순서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오른쪽 측면에 돌파 시도. 하지만 이때 부심의 깃발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김창욱 선수가 끝까지 이제 상대 선수와 몸싸움을 했던 상황이고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뭐 다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네. 또 표현하는 방법도 또 다를 수 있죠. 네. 저도 평소에는 2대1로 이렇게 읽습니다. 네.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이제 43분이 넘어왔고 이제 추가 시간까지 합치면 한 3, 4분 정도 남았는데 네. 제가 항상 중계 중에 말씀드리는 부분 끝나기 5분, 시작해서 5분, 선수 교체 5분, 득점 실점 후에 5분. 네. 이 시간대를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이 끝나기 5분 선수들이 이제 마음을 놓는 시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서울이 빠르게 올라오다가 차단당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중앙 쪽에서 패스를 넣다가 끊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역습당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서울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고 반대로 고향은 이런 부분을 잘랐을 때 공격수들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좋은 역습을 만들어낼지 그것을 잘 생각을 해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전반전 정규 시간은 1분여가 남았습니다. 1분 정도 남았고요. 자, 김성식 선수가 타라바이 선수가 돌아서는 상황에서 지금 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짧은 패스로 주고받으면서 앞쪽으로 논스톱 패스. 하지만 동료가 없었습니다. 자, 좀 전의 상황도 타라바이 선수가 등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운데에 볼을 넣다 보니까 네. 또 끊겨서 역습을 당한 상황이었거든요. 반대로 또 고향은 잘 끊어내놓고 역습이 지금 좋지가 않아요. 네. 이거를 후반전에 이용무 감독이 어떻게 코칭을 해서 나오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방금은 타라바이가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뒤쪽에서 김준태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김준태 선수가 뒤쪽에서 미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타라바이 선수가 폭발적인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막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추가 시간이 지금 2분이 주어졌네요. 전반전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졌습니다. 양 팀의 경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앞쪽으로 낮고 빠르게 하지만 차단당했습니다. 이도성이 달려 나오면서 끝까지 처리했습니다. 강진웅 뒤쪽에서 앞쪽으로 헤딩 차단 잘 벗겨냈는데요. 그대로 슈팅! 굉장히 기술적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강진웅 선수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기습적으로 지금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네. 전반전 추가 시간도 이제 1분이 지났습니다. 자, 이 시간대를 이제 서울 이랜드는 뭐 볼 소유를 하면서 실점하지 않게 해야 되겠고, 네. 자, 고향은 또 실점하지 않으면서 또 찬스가 생기면 또 동점골을 한번 노려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자, 세컨볼 떨어졌는데요. 땄어요. 박정훈. 자, 방금 파울이에요. 파울. 자, 조원희 선수는 지금 이게 왜 파울이냐라는 어필을 지금 보였고요. 네,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심은 파울을 선언을 했고요. 전반전 경기 종료 직전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고양이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조원희의 파울.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서울 이랜드 FC는 좀 전의 상황에서 볼 소유를 하면서 이대로 경기를 마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좋았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들어가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위험한 상황을 내준다는 것 자체가 좀 전의 상황에서 볼 소유를 더 가져가면서 경기를 그대로 종료할 필요도 있었다는 거. 네. 반대로 고향은 볼 끄는 이후에 역습을 굉장히 잘 이어갔다는 점. 칭찬해줄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키커로 이상돈이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돈과 김준태. 이상돈이 찹니다.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이렇게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고양 하이FC 대 서울 이랜드 FC의 경기 전반전은 2대1로 서울이 앞서가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고양이 오늘 경기 팀 컬러가 굉장히 많이 충돌하는 팀끼리 만났기 때문에 네. 경기 초반부터 전반전 내내 아주 재밌는 상황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3골이 터졌고 다 끊기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좀 더 사이드 쪽을 활용을 해서 공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양 팀의 후반전 45분 출발하겠습니다. 선수들 모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후반전 45분 출발하겠습니다. 양 팀 진영을 바꿨고요. 왼쪽이 원정팀 서울 이랜드 FC, 오른쪽이 홈팀 고양 하이 FC입니다. 고양의 입장에서는 전반전에 나왔던 진창수의 옵사이드가 굉장히 아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창수 선수의 그 옵사이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위치한 자리에서는 그 옵사이드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제 느린 장면이 이제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뭐 제 일부심이 정확하게 봤겠죠. 그렇겠죠. 그 옵사이드 이후에 조원희가 노련한 플레이로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코어가 2대1이 됐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정돈되기 전에 빠르게 그 슈팅을 가져가는 모습이 확실히 노련하다라는 점. 자, 잘 주고받았는데요. 밥이죠. 바비 김창욱 안쪽으로 찔러줬습니다. 슈팅! 슛 막아냅니다. 강진욱이 막아냈는데요. 자, 김창욱 선수의 슈팅 아쉽네요. 네. 조금 더 슈팅 타이밍을 빨리 가져갔어야 되는데 너무 각이 좁혀진 상태에서 이제 때리다 보니까 골키퍼 정면 쪽으로 가는 그런 슈팅이 되고 말았습니다. 강진웅이 슈퍼 세이브를 보여줬습니다. 김창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겠고요. 돌면서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반대쪽에서 헤딩!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은 바비 선수가 크로스를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올렸었는데 네. 타라바이 선수의 헤딩 이마에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서 바닥으로 땅으로 그런 꽂는 그런 헤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 시작 2분도 되지 않아서 자, 김영근이죠. 때릴 수 있어요. 있는데요. 김영근 슈팅! 왼발 슛 들어갔습니다. 김영근 스코어 3대1. 자, 김영근 선수의 멋진 중거리 슈팅이 오늘 경기에서도 터지네요.
서울 이랜드 FC 연속해서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뽑아냅니다. 김영근 자, 올 시즌 2골. 고양이 이 공격을 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쉽게 볼이 끊겼어요. 네. 볼이 끊긴 이후에 자, 주민규 선수가 끝까지 볼을 내주는 상황이었고, 자, 저 상황에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네. 고양 선수는 앞으로 나와서 슈팅 각을 줄여줬어야 되거든요. 네. 자, 보세요. 김성식 선수가 계속 물러날 게 아니라 좀 더 왔어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나가다 보니까 슈팅 타임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근 선수에게 저 정도 거리에서는 100% 골이죠. 아, 순간적으로 공간이 완전히 열렸었고요. 김영근 선수의 왼발 강력한 중거리 슈팅 그대로 골망을 가릅니다. 스코어 3대1. 자, 고양 입장에서는 고양의 공격력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두 골차 쉽지 않거든요. 네. 오늘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었는데 스코어는 서울이 앞서갑니다. 태클 잘 이겨냈고요. 안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걸려 넘어지면서 파울. 조원희 선수와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오기재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자, 고양이 물론 2대1로 지고 3대1로 지고 있지만 서울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두 골차는 언제든지 위험한 두 골차 승부. 두 골차 승부는 언제나 위험하거든요. 네. 지금 시간도 45분, 지금 3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세트피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올려왔습니다. 헤딩! 자,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지금도 앞쪽에서 잘라 들어가면서 지금 헤딩으로 연결이 됐지만 좀 아쉽게 빗나갔네요. 오기재의 헤딩. 하지만 왼쪽으로 방향이 맞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쫄깃쫄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양팀이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재밌는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고요. 김창욱의 강력한 슈팅이 막힌 이후에 곧바로 또 골이 나왔거든요. 이제 후반이 4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헤딩 자, 떨궈준 공 고향의 기회입니다. 자, 조원희 선수가 좀 늦었지만 늦게 나와 내려와서 몸싸움으로 지금 상대의 볼을 뺏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몸싸움 바깥으로 공이 나갔습니다. 조원희 힘차게 던져줬습니다. 논스톱 패스. 자, 타라바이 선수가 한 번에 원터치로 돌려놓는 상황이었지만 상대 수비가 빠르게 예측을 하고 커버를 했기 때문에 무산이 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중에서 차단 돌면서 하지만 조원희가 뺐습니다. 이도성이 쫓아가 보는데요. 조원희 뺏기지 않습니다. 앞쪽으로 찔러준 공. 자, 지금도 황도현 선수의 그 차단이 아니었으면 위험한 상황을 맞을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보비 오른쪽 측면에서 들어갑니다. 김재성 돌아 나가죠. 앞쪽에 선수 한 명 오른쪽으로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헤딩. 자, 안동훈 선수가 높은 점프력을 이용해서 볼을 걷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후반전 초반부터 서울 이랜드 FC가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김창욱 선수가 네. 좀 네. 만약에 김영광 선수가 실수를 했으면 그렇습니다. 실점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렇죠. 보통 골키퍼한테 이제 백패스를 할 때 골문 쪽으로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네, 골문 바깥쪽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백패스를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책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좀 전의 상황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렇습니다. 골의 강도도 셌고요. 순간적으로 김영광 선수가 짜증을 조금 내는 모습도 보였고요. 또 김영광 선수는 83년생이고 네. 김창욱 선수는 92년생이거든요. 나이 차이도 9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좀 혼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많이 놀랐을 거예요. 골키퍼 입장에서는. 네. 짧은 거리에서 주고받으면서 하지만 차단당했고요. 서울 이랜드 FC의 역습 찬스. 짧게 끊어서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보비. 바비 선수 빨라요. 보비 옵사이드 아니고요. 꺾었습니다. 뒤로 내줬습니다. 김창욱. 하지만 발에 걸리는군요. 자, 김창욱 선수 좀 더 자신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도 볼을 접을 게 아니라
사이드 쪽으로 치고 나오면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조금 더 자신 있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드로인이 머리에 걸려서 차단당했습니다. 걷어내는 공 헤딩으로 끊어냈고요. 자, 김영근 하이노? 선수가 오늘 골도 기록했지만 전방에서부터 저렇게 상대 선수에게 압박을 가하는 플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근 선수 올 시즌 2골째를 기록하고 있고요. 선수의 가족인가요? 헤딩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뺏기는군요. 드로인. 고향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스코어가 좀 아쉽습니다. 자, 고향은 이게 득점하는 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네. 하이노가 멀리 던져줬습니다. 머리 맞고 높게 떴고요. 바깥쪽으로 흘러나온 공 타라바이가 바로 꺾어서 전해줬습니다. 도중에서 차단. 앞쪽으로 긴 패스 달려갑니다. 속도 경쟁. 자, 주민규 선수가 또 볼을 따내네요. 앞쪽에 2명. 주민규 돌파 시도 뒤로 나옵니다. 공 뺏겼고요. 자, 역습이에요. 고향의 역습 시도. 고향은 이 하프라인 상황을 넘었습니다.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앞쪽으로 달려 나옵니다. 접어서 중앙으로 직접 이동. 뒤로 내줬습니다. 김준태 앞쪽으로 하이노. 돌파 시도하지만 걸렸습니다. 자, 조원희 선수가 조원이 굉장한데요. 2명을 이겨냈습니다. 자, 고향 선수들이 지금 실점한 이후에 밸런스가 많이 무너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전반보다 공수 전환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면서 지금 상대에게 공간을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타라바이. 하지만 태클로 차단당했습니다. 타라바이 선수가 지금 돌파하는 과정 속에서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네. 조원희 선수 몸싸움 대단합니다. 지금 상황인데요. 네. 전혀 밀리지 않고 2명의 사이를 돌파하는 조원희 선수. 김재성 선수가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너킥 상황에서 킥도 해야 되죠. 프리킥 상황에서 킥도 해야 되지. 그리고 또 공격 상황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많은 체력 소모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올라왔습니다. 펀칭. 자, 슈팅으로 이어갈 수 김영근. 있어요. 슈팅! 왼발 슛!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김영근! 김영근 스코어 4대1. 자, 김영근 선수의 또 한 번. 김영근 올 시즌 3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김영근 선수가 올 시즌 3골을 기록했는데 다 중거리 슈팅입니다. 네, 오늘 멀티골 기록하고 있는 김영근 스코어 4대1입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슈팅도 굉장히 잘 때리네요. 네. 확실히 서울 이랜드FC 말씀하신 대로 챌린지판 닭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골 먹으면 2골, 3골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지금 화면 다시 보시면 보세요. 강진웅 선수 슈팅 때릴 때 보면 제자리에서 한번 뜨거든요. 네. 그쵸? 그렇군요. 늦어요. 이런 상황에서 골을 먹기 때문에 강진웅 선수 저런 장면을 좀 고쳐야 됩니다. 저런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때릴 때 이미 공중에 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려오면서 다이빙 할 때는 이미 공은 골대 근처에 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김영근 선수도 그걸 읽은 걸까요? 안쪽으로 흘렀는데요. 하이노. 하지만 이때 옵사이드입니다. 진창수 선수의 옵사이드로 지금 제2부심 김경민 2부심이 지금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확실히 말씀해주신 강진웅 선수의 버릇이 확실히 보이는군요.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김영근 선수가 그 타이밍을 읽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세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또 뭐 서울 이랜드즈에서 확실히 분석을 하고 나왔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네. 뭐 그 상대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도 그 어떻게 보면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예측하고 분석하고 나왔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격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근 선수 오늘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 큰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 교체가 있군요. 11번 박정훈 선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17번 이광재 선수가 들어갑니다. 바로 지난 경기에서 한 골을 뽑아냈던 베테랑 선수죠. 그렇죠. 이광재 선수의 존재가 고향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자, 주민규예요. 주민규 페널티 박스에서 접어졌습니다. 타라바이. 하지만 뒤쪽에 선수가 없었고요. 곧바로 걷어냈습니다. 김영광이 직접 나와서 걷어냈습니다. 자, 지금 고향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는데요. 하프라인 센터 서클 부근에서 쓰러져 있는데요. 중원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쓰러져 있는데 자, 김성식 떨어지는 선수인가요? 상황에서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발목이 약간 접질렸나요? 김성식 선수로 네, 보이는데요.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네요. 네. 아직 들것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들어와 있군요. 들것이 들어와 있는데 네. 자, 이광재, 진창수, 배혜민, 윤석희. 이 윤석희 선수의 이 공백이 어떻게 보면 고양이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희 선수 지난 7라운드 부천전에서 챌린지 최단 시간골을 기록하면서 또 화려하게 자신의 이름을 알렸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그 상황에서 진창수 선수의 정말 그 돌파가 대단했거든요. 네, 결국엔 선수 교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자, 황규범 선수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네. 황규범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이제 오른쪽 풀백을 소화했었는데 지금 오른쪽 풀백 그리고 중앙 수비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성식 선수를 대신해서 이제 교체 투입이 되겠습니다. 네. 이영모 감독의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지겠습니다. 일단 경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주민규 선수가 고양 수비수들 뒤쪽에 있다가 나오면서 볼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옵사이드가 맞습니다. 네, 김성식 선수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많이 경기를 뛰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천천히 경기 운영하고 있는 고양 하이FC. 앞쪽으로 멀리 띄워줬습니다. 측면 이도성이 김유성에게. 김유성 하이노 반대쪽을 봤습니다. 하지만 먼저 차단해내는데요. 윤석열이 차단을 했고요. 역습이에요. 앞쪽으로 직접 가지고 나옵니다. 가운데로 패스. 김영근 중앙에 조원희, 오른쪽에 보비가 뜁니다. 왼쪽을 선택했고요. 조원희 슈팅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자, 조원희 선수와 주민규 선수의 원투 패스 콤비네이션 플레이였는데 주민규 선수의 내주는 패스가 조금 길었죠. 네. 순간적으로 열린 공간. 하지만 조원희의 슈팅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고양의 입장에서는 아직 선수가 한 명 부족한 입장에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 네, 지금 선수 교체를 합니다. 결국 3번 김성식 선수가 부상으로 들어오고요. 22번 황규범 선수가 투입됩니다. 자, 김성식 선수 많이 안 다친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목을 접질린 것 같았는데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반 16분 스코어 4대1. 김영근의 멀티골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고양 선수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뛰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홈에서 많은 홈팬 여러분 앞에서 자존심을 지키고 싶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자,
코너킥이 선언됐죠. 네. 하지만 아직까지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또 이제 프로의 자세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이랜드 FC의 코너킥 후반 17분입니다. 키커는 김재성. 선수들 박스 안쪽에서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김재성 올라왔습니다. 헤딩 뒤쪽으로 흘렀고요. 슈팅. 슛! 몸으로 막아냅니다. 자, 지금은 또 김영근 선수 왼발에 걸렸거든요. 네. 제대로 때려봤는데 6탄 방어를 해냈습니다. 고양하이 FC. 짧은 패스.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오른쪽 측면. 살짝 내주는데요. 짧은 패스. 아직 뺏기지 않았습니다. 바깥쪽.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측면에 보비에게 연결됐습니다. 자, 중앙을 잘 거쳐서 연결됐고요. 오른쪽으로 타라바이. 가운데로 자, 꺾어줬고요. 김창욱 다시 한번 꺾어줍니다. 왼쪽 측면 살짝 내준 공 그대로 슛!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자, 윤석열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 하지만 타라바이 선수 발에 걸리지 않으면서 네. 코너킥이 됐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그림을 잘 만들어 나갔거든요. 굉장히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었는데 이게 이제 고양 선수 발끝에 걸리면서 지금 타라바이 선수 발에 정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네. 후반전은 서울 이랜드 FC가 우세한 모습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김재성의 코너킥 올라왔습니다. 헤딩 땅에 떨어졌고요. 고양이 역습 찬스. 공 가지고 올라옵니다. 앞쪽으로. 하지만 차단당하는군요. 몸싸움. 있죠? 고양 볼이고요. 고양의 드로인입니다. 하이노가 던져준 공. 하이노 다시 받았습니다. 뒤쪽으로. 반대쪽으로 멀리 연결. 하지만 패스가 조금 높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이제 좀 약간 분위기가 처지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게 되거든요. 네, 자, 저런 실수를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줄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저희가 말은 쉽지만 저 상황 속에 있는 선수들한테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겠죠. 잘 자,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넣어줘야 될 텐데요. 왼발 슛! 슈팅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접어서요. 이상돈. 고비가 재빨리 끊어냈습니다.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고 마는 고양입니다. 자, 바비 선수. 고비 반대쪽으로 열어줬습니다. 한 번에 왼쪽까지 연결이 됐고요. 서울의 공격. 짧게 연결. 타라바이 컨트롤이 좋지 못했습니다. 자, 역습이에요. 고양이 역습 찬스. 가운데로 잘 연결됐습니다. 가운데서 4대 3이거든요. 앞쪽에 선수가 없습니다. 돌파 시도. 하지만 팔에 걸리는군요. 지금도 4명이나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선수들의 움직임이 너무 단조롭고 네. 지금 패스를 받기 위한 움직임이 좀 부족했거든요. 이광재 단독 돌파 시도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광재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혼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대 선수 가랑이 사이로 네. 다리 사이로 볼을 집어넣다가 이제 끊겼는데 이런 역습 상황에서의 좀 세련된 좀 뭐랄까요, 좀 약속된 플레이가 있다면 조금 더 고양이 찬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약하다라는 점, 좀 아쉬운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은 패스가 조금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경기, 그러니까 상주와의 경기에서도 나타났다는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앞쪽으로 잘 찔러줬는데요. 조금은 공이 빨랐습니다. 자, 이광재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지금 패스를 했지만 볼이 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인성 해설위원이 이제 상주와 고양과 상주의 경기를 해설하면서 했던 얘기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네. 역습 상황에서 어떻게 볼 처리를 할 것인가. 이제 현대 축구에서 골이 나는 상황은 네. 세트피스, 그리고 역습, 그리고 일반
그냥 필드 리버티 플레이에서 플레이어, 네. 이제 나오는 그런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상황에서 네. 이제 골이 나오는데 이 역습 상황에서의 또 골을 넣는 방법도 세 가지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세 가지를 잘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점. 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수비에서는 확실히 챌린지에서도 정상급의 기량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지만요. 네. 공격이 조금 아쉬운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이 FA컵에서 클래식 팀을 만나더라도 쉽게 지지를 않거든요. 네. 이기는 상황도 생기고요. 하지만 이 득점력이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방금 장면은 파울이었죠. 자, 오늘 전반전부터 경기 시작부터 경기 내내 김재성 선수와 진창수 선수는 굉장히 많이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네. 김재성 선수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수비도 해야 하고요. 모든 프리킥, 코너킥을 또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올 시즌 3골을 기록 중인 김재성이고요. 타라바이가 잘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뒤쪽에서 앞쪽으로 빠른 패스. 하지만 이영무 감독의 몸에 맞았군요. 서울의 드로인 보비. 타라바이 그대로 올렸는데요. 강진웅이 잡습니다. 자, 라이언 존슨 선수를 향하는 크로스였는데 네. 골키퍼 정면 쪽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프라인 뒤쪽에서 앞쪽으로 헤딩. 주민규 선수가 이제 나왔고 이제 라이언 존슨 선수가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되면 4-4-2 포메이션으로 바뀌면서 공격적인 그런 공격 축구를 이어가겠다라는 마틴 감독의 그런 계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후반전 시작하면서 주민규 선수가 라이언 존슨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공을 서서히 끌고 나옵니다. 낮고 빠른 패스. 김유성의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헤딩으로 연결되지 못했군요. 자, 이거는 진창수 선수가 쓸데없는 플레이예요. 진창수가 조금은 욕심을 내봤습니다. 앞쪽으로 패스가 고향의 수비진의 발에 걸렸습니다. 중앙 김준태, 이도성, 왼쪽까지 하이노, 강진웅에게 연결합니다. 서울 이랜드FC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방 압박이 굉장히 강하군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이미 4골을 넣었지만 계속해서 흐트러짐 없이 계속해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고 또 공격하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고양 하이FC 역시 스코어가 크게 뒤진 상황에서 선수진을 앞쪽으로 많이 끌어올린 모습이죠. 타라바인데요. 앞쪽으로 찔러줬습니다. 하지만 차단, 몸싸움. 자, 이것은 파울. 자, 파울이 선언되지 않았네요. 주심 휘스를 불지 않았습니다. 경기 그대로 진행. 자, 이제 고양이 찬스입니다. 고양의 역습 찬스입니다. 빠르게 올라옵니다. 중원에서 앞쪽으로 잘 찔러줬습니다. 자, 황규범이죠. 황규범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박스 안쪽에 떨어졌는데요. 이게 뒤로 진창수 흐르는군요. 선수 그냥 흘러가게 되네요. 네. 자, 황규범 선수의 오버래핑, 그에 이은 강한 크로스 좋았는데 역시나 마무리가 지금 되지 않으면서 그렇습니다. 찬스가 무산이 됩니다. 앞쪽에서 결정력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고양. 교체되어 들어온 황규범이 활발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측면에서 바깥으로 나갔고요.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 이랜드FC의 선수 한 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보비 선수군요. 네. 손을 좀 다친 것 같습니다. 지금 밟혔나요?
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요. 다행히 바로 일어났습니다. 고향의 드로인 하이노가 던집니다. 바비 선수 일본에서 활약하던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에서 활약하다가 또 네덜란드에서 또 진출해서 네덜란드에서도 이제 경기를 뛰었었고요. 네. 지금은 안동훈 선수가 손으로 사라바이 선수를 가격을 했기 때문에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마틴 레니 감독도 전반전부터 앉아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터치라인 부분까지 와서 계속해서 전술 지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선수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프리킥 올라왔습니다. 헤딩. 가운데서 왼쪽 측면으로. 하지만 머리 맞고 돌아옵니다. 조원이 빙글 돌면서 뒤쪽으로. 짧은 패스. 서울 이랜드 FC 공을 잘 뺏기지 않습니다. 자, 빠른 패스 타이밍을 가져가면서 지금 선수들과 계속해서 볼을 주고받으면서 상대 수비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공격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실수가 나왔는데요. 강진웅이 먼저 나와서 침착하게 처리했습니다. 라이언 존슨의 기습적인 돌파. 하지만 슈팅으로 연결되지 않았고요. 오른쪽 측면 잘 찔러줬지만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라이언 존슨 선수도 자메이카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A매치 경력이 50여 차례 50여 배 가까이 기록을 출전을 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네. 캐나다 최고 선수에게 주어지는 조지 그로스 트로피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네요. 측면에 하이노 앞쪽으로. 하지만 고향의 침투 시대가 번번이 가로막힙니다. 조원희 선수 중앙에서 볼에 관여하는 횟수라든지 볼 관리, 경기 운영 굉장히 오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 경기는 후반 3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스코어 4대1. 서울이 앞서갑니다. 고향의 입장에서는 지금 선수 교체를 2장 사용한 상황이고요. 예, 고향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에 만 22세 이하 선수가 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교체 카드는 2명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영무 감독 경기 초반에는 표정이 굉장히 밝았거든요. 강진웅의 처리. 하이노에게 굴려줬고요. 곧바로 패스. 앞쪽으로 연결. 자, 고향도 이제 경기 전반전 후반 초반에 비해서 지금 이제 너무 심플하게 가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힘들어졌다는 생각을 선수들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득점하기 위해서 롱볼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비 굉장히 빠른데요. 네, 바비 선수 굉장히 열심히 뛰네요. 동시에 태클. 하지만 보비가 뺏기지 않았습니다. 조원이 제쳐냈습니다. 이도성의 차단. 자, 이광재 선수죠. 자, 역습이에요. 오른쪽으로. 자, 황교범 돌아 나가죠. 고향의 역습 상황인데요. 오른쪽으로 연결됐습니다. 크로스 올리지 못하는군요. 자, 이게 또 코너킥이 되지 않고 볼이 휘어져 나오면서 자, 아쉽네요. 고향 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지금은 고향 선수가 네, 하이노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하이노 선수가 자, 머리 쪽에 맞았나요? 네. 이 과정이었는데요. 자, 팔꿈치 쪽인가요? 네, 팔꿈치 쪽에 맞았네요. 네, 조원희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충격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들 것이 들어왔고요.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뛸 수는 있다는 사인을 의료진이 보냈고요. 저렇게 후두부를 가격을 당하면 정신이 없겠어요. 그렇죠. 충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자, 좀처럼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기재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고요. 이영무 감독이 전술 지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일단은 경기장 바깥으로 나가는군요. 주심이 경기 재개시킵니다. 보비가 바로 앞쪽으로 멀리 찼습니다. 오늘 날씨가 덥기도 하지만 또 구름이 한 점 없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맞으면서 90분간 뛰면 굉장히 힘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후반 30분이 지난 상황에서 얼마만큼 경기 운영을 잘 하느냐도 중요한 경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공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나가지 않았다라는 일부심의 판단이고요. 진창수 앞쪽으로 꺾어서 연결됐습니다. 김유성 측면으로 벌려줬습니다. 진창수 하지만 조원희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조원희 선수가 빠르게 접근하면서 진창수 선수의 드리블을 차단했습니다. 네. 자, 교체가 지금 선수 교체가 있군요. 서울 이랜드FC의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자, 바비 10번 보비 선수가 선수가 나오고요. 최우백 선수가 있는데요. 네, 23번 최우백 선수가 교체 투입됩니다. 자, 이 최우백 선수는 지난 시즌까지 이제 조선대학교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했고요. 네, 올 시즌에 이제 서울 이랜드FC의 드래프트 지명을 통해서 입단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포지션은 이제 좌측, 우측, 사이드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선수고요. 네. 오늘 전방에서 열심히 뛰어줬던 보비. 최우백 선수는 오늘이 이제 데뷔전이 되겠네요. K리그 데뷔전. 그렇군요. 데뷔전 치르면 정말 긴장이 많이 되겠습니다. 되게 굉장히 많이 설렐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자, 진창수죠? 진창수 측면에서 빠른데요. 앞쪽에 선수 2명. 자, 이거 파울이죠. 제쳐내지 못하고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진창수 선수가 신일수 선수 다리 사이로 공을 넣은 이후에 네. 빠져 들어가려고 할 때 신일수 선수가 손으로 잡아챘기 때문에 파울이 맞습니다. 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 35분 고양의 프리킥. 페널티 박스 왼쪽 가깝습니다. 오른발을 올려줬습니다. 헤딩! 지붕을 넘기는군요. 이게 또 골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네. 김유성인가요? 굉장히 아쉬워하는데요. 김유성 선수는 김재성 선수 맞고 나갔다. 네.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제 2부심은 그대로 골킥을 선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양도 좋은 기회를 많이 맞이를 했는데 살려내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방금 장면이었는데요. 올려줬고요. 자, 반대로 잘 열어줬는데 이게 볼이 길었습니다. 네. 공이 순식간에 반대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끊어냈어요. 장한 타라바이 꺾어내는 과정. 이때 자. 주심이 휘슬 불었습니다. 끊어내는 과정에서 김영근 선수의 발이 높았다라는 주심의 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역습 시도. 진창수를 봤습니다. 진창수 끝까지 집중력 발휘해봅니다. 계속해서 오늘 경기 내내 김재성 선수와 진창수 선수는 격돌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K리그 챌린지가
모든 팀들이 한 번씩 다 상대를 하게 되거든요. 네. 자,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경기였는데 1라운드 마지막 경기였는데 이렇게 되면 오늘 4골을 기록한 서울 이랜드 FC, 이렇게 되면 한 경기에 무조건 2골씩은 넣는다는 얘기예요. 네.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화력이군요. 조원이 무리하지 않고 패스를 했습니다. 측면에서 혼전 상황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조원이 잡으면서 최호백에게, 최호백 반대쪽을 봤습니다. 네, 반대로 잘 열어줬고요. 왼쪽 측면에서 그대로 슈팅 막아냅니다. 자, 윤석열 선수가 이번에는 한번 욕심을 부려봤네요. 네, 윤석열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 강진웅의 품에 안겼습니다. 고양이 빠르게 끌고 올라옵니다. 하지만 서울의 선수들 이미 자리를 모두 잡았습니다. 뒤쪽에서 앞쪽으로 툭 차서 올려준 공. 자, 지금 김재성 선수가 끊어내지 않았으면 진창수 선수에게 연결이 되는 건데, 네, 마지막까지 몸을 쭉 뻗어서 머리에 맞추네요. 그렇습니다. 자, 역습이죠. 이도성 잘 뺏어냈습니다. 연결됐는데요. 이때 부심의 깃발이 올라왔습니다. 자, 진창수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만 옵사이드가 지금 한 4번 정도 기록을 하는 것 같은데, 진창수 선수는 오늘 좀 마음이 급하네요. 그렇습니다. 전반전에서는 옵사이드로 골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원이 오른쪽으로 접어줬습니다. 이도성, 김준태 가운데로 연결, 몸싸움. 파울이 아닙니다. 짧은 패스. 타라바이가 몸싸움을 걸어봅니다. 자, 지금 4골 차로, 이제 3골 차로 앞서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면서 고양 선수들을 괴롭게 하네요. 그렇습니다. 크로스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반대쪽을 봤습니다. 진창수 가슴 트래핑 이후에 하이노에게 돌려받았습니다. 진창수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넘어졌지만 휘슬을 불지 않았고요. 서울의 역습 찬스. 최호백 오른쪽에서 앞쪽으로 달립니다. 앞에 선수 2명.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최호백 일단 접어뒀고요. 자, 최호백 선수 자신 있게 해야죠. 네, 김준태에게 뺏겼습니다. 데뷔전이다 보니까 지금 약간 좀 긴장을 한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신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광재 선수의 몸싸움이었습니다. 지난 안산경찰청과의 경기에서 이광재 선수가 한 골을 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쇄도를 하면서 밀어 넣는 크로스를 골로 이어지는. 쪽으로 흘렀습니다. 김준태 슈팅! 슛! 위로 뜹니다. 지금은 한 박자 빠르게 지금 스텝을 이어가면서 슈팅을 날렸는데 이게 너무 높게 뜨고 말았네요. 네. 경기는 어느덧 막바지가 됐습니다. 후반 40분이 지났고요. 스코어는 여전히 4대1 서울이 앞서갑니다. 이곳 고양이 홈구장에는 선수들의 사진을 크게 인쇄를 해서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들을 가까이 이제 볼 수 있는 확률이 적은데 저렇게 선수들의 얼굴을 크게 저렇게 해놓았다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이랜드 FC도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22번 이제 전민광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타라바이 선수가 나올 확률이 높죠.
일단은 경기가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조원이 앞쪽으로 띄워줬습니다. 타라바이의 빠른 패스, 하지만 가로막혔고요. 안동은이 뒤쪽으로, 강진웅, 자, 뒤쪽으로 이거는 뺏겼는데요. 위험한데요. 자, 진창수 찬스예요. 진창수 제출했습니다. 슛! 들어갔습니다. 자, 진창수! 결국 하나 해내네요. 네, 스코어 4대2. 자, 오늘 진창수가 경기- 한 점 따라붙습니다. 경기 내내 날카로운 움직임,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었는데 결국 끝나기 전에 시간이 한 추가 시간까지 5분 남은 시점에서 네. 이영승 찬스를 살리네요. 돌파 이후에 김영광 선수의 방향을 완전히 읽었습니다. 자, 이거는 신일수 선수가 좀 더 기다리는 수비를 했어야 됩니다. 네. 너무나 성급하게 발을 집어넣다가 다리 사이로 볼을 통과시켜줬고 그게 실점으로 이어졌거든요. 좀 신일수 선수 저런 부분은 좀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창수 올 시즌 첫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4대2. 한 점 따라붙는 고양입니다. 골이 들어간 상황에서 선수 교체가 있었고요. 네. 타라바이 선수가 나왔고요. 그렇죠. 타라바이 선수가 그리고 나오고 22번, 22번 전민광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 전민광 선수는 올 시즌 이제 두 번째 출전이 되겠고 조원대학교를 졸업하고 올 시즌에 서울 이랜드 FC에 드래프트를 통해서 입단한 선수입니다. 네, 안쪽으로 빼줬지만 차단당했습니다. 현재 2점 차. 경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양팀 선수들. 하이노 앞쪽으로 바로 꺾어줍니다. 김준태. 확실히 골 한 골이 또 이 고향 선수들의 이 몸놀림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확실히 이 골이 어떠한 것보다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살아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긴 크로스, 하지만 헤딩 차단. 최호백 낮고 빠르게 앞쪽으로 조원이 측면으로 벌려줍니다. 경기 정규 시간은 이제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김재성, 조원이가 걸려 넘어졌지만 파울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연결이 됐는데요. 이겨냈습니다. 전민광, 찬스죠. 최호백 넘어졌습니다. 최호백 선수가 지금 상대 수비가 많은 자, 진창수 선수 또 옵사이드예요.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네. 또 하지만 상대 뒷공간 쪽으로 잘 빠져들어가는 그런 타이밍이라든지 공간에 대한 이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옵사이드가 됐네요. 네, 후반전 정규 시간은 모두 지나갔고요.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오늘 골이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또 골이 많이 나네요. 4대2. 그렇습니다. 고양이 역습 찬스 오른쪽입니다. 앞쪽에 선수 4명 잘 찔러줬습니다. 슈팅! 슛!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이광재 선수가 이런 거 잘 안 놓치는데 자, 이거는 너무 많이 빗나갔네요. 그렇습니다. 이광재 오른발 슈팅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찬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상황 보시면 이광재 선수가 굉장히 옵사이드 라인을 상대 수비 라인을 잘 통과했고 슈팅까지 잘 이어졌지만 이게 정확하게 끌어줬는데요. 하지만 차단당했고요. 추가 시간에 고향의 공격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고향. 좋네요. 네, 이에 맞서는 서울도 끝까지 잠그지 않습니다. 마틴레니 감독 전술 지시를 하고 있고요. 안쪽으로 흐른 공. 자, 또 조원이 역시요. 반대쪽을 봤습니다. 왼쪽. 잘 봤습니다. 왼쪽에 라이언 존스 받았습니다. 슈팅! 왼발 슛 막아냅니다. 자, 다시 한번 슈팅으로 연결되지 않았고요.
자, 라이온 존슨 선수가 데뷔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강진웅 선수의 이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진웅 선수가 타이밍 좋게 나오면서 상대 라이온 존슨 선수의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진웅 선수가 보면 저런 1대1 상황에는 굉장히 좋아요. 네. 네. 하지만 그 다이빙 뜨는 상황에서의 그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고향의 공입니다. 앞쪽으로 띄워준 공. 김재성이 침착하게 처리. 이제 경기는 2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더욱 바빠지는 양팀 선수들. 앞쪽으로 찔러줬습니다. 라이온 존슨. 일단은 접었는데요. 자, 라이온 존슨 선수 운동량 굉장히 넓게 쓰네요. 네, 완전히 뒤로 들어갔습니다. 오기재, 김영광, 전방 압박, 진창수 대단합니다. 자, 김준태가 잘 잡았습니다. 찬스거든요. 고향의 찬스. 슈팅! 슛! 위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오기재 선수가 마음 먹고 왼발 슈팅을 날렸는데 자, 이게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향 선수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 종료까지는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스코어 4대2, 서울이 앞서갑니다. 김영광이 차준공, 머리 맞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마틴 레니 감독은 여전히 계속 서 있군요. 네, 계속해서 모습이 좋네요. 네. 잘 접었습니다. 하지만 터치가 길었습니다. 김재성 멀리 걷어냅니다. 헤딩. 자, 전민광 선수 가운데로 흘렸는데요. 점을 이용해서 전민광 뺏어냈습니다. 전민광 내줬고요. 라이언 슛 막아냅니다. 강진웅 선수의 멋진 세이브가 나오네요. 강진웅 오늘 팀을 여러 차례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계속되는 서울의 공격. 경기 종료됐습니다. 2015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11라운드 고양 하이FC 대 서울 이랜드FC의 경기 4대2로 서울 이랜드FC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자, 오늘 양 팀이 서로의 장점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의 차이에서 오늘 4대2라는 스코어가 나오지 않았나. 네. 양팀 모두 공격적인 모습, 아주 재밌는 축구를 축구 팬들에게 선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서울 이랜드FC가 승리를 하면서 고양 하이FC 같은 경우는 4경기 연속 승리가 없고요. 서울은 2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